슬개골 탈구 수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4기에서는 2기보다 덜 쩔뚝거리기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실제로 슬개골 탈구 진단은 의사 선생님의 손에서 끝납니다. 신체 검사만 해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대구 24시 바른동물 의료센터 대표원장 이세원입니다. 먼저 슬개골이라는 용어부터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슬개골은 한자고요. 우리말로는 무릎뼈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있고요. 간혹 앞다리에도 슬개골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다리에만 있습니다. 이 슬개골은 무릎을 보호하고 구부리고 펴는 데 역할을 합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소형견의 80% 정도가 이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비숑 이런 소형 품종들 있죠. 유전적 원인이 가장 큽니다. 강아지 무릎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뼈가 슬개골입니다. 이 슬개골이 무릎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면서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개골 탈구에 유전 소인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대퇴골이라는 뼈와 또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라는 뼈가 휘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축을 따라 일자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두 뼈가 좀 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슬개골이 올라가는 곳의 위치를 활차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활차구 홈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정상이죠. 원래부터 이렇게 깊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애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얘가 깊어져요. 눌리니까요. 근데 활차구 홈이 얕고 이렇게 자꾸 빠지는 아이들은 계속 빠지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 유전적 질환이라고도 부르고요. 성장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달성 질환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 1살에서 한 3살 사이 정도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슬개골 탈구의 원인 말씀드렸어요. 이 슬개골이 올라가는 활차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어요. 활차구를 깊게 만들어주는 활차구 성형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개골이 빠지게 되면 이 뼈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활차구 성형해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뼈는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한 경우 당장은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근육이나 인대에 힘들이 있기 때문에 금세 또 툭 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활차구 수술을 하고 이 뼈를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경골, 조면, 이식이에요. 경골이고요, 이 뼈가. 요 인대가 부착된 지점, 여기를 경골 조면이라고 합니다. 인대가 부착된 지점에 요 뼈를 잘라주고요. 축을 맞춰 돌려주고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철심이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또 안쪽으로 빠지는 거니까요. 바깥에서 세게 당겨주는 이 봉합도 하나 해주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수술법들을 좀 조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단계가 실제로 뭐 4기 아니면 그 이상의 너무 높은 단계다라고 하면 DFO라고 하는 뼈를 아예 깎아서 어려운 수술까지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단계에 맞게끔 수술 방법은 정해지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탈구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숙련도이긴 합니다. 어떤 외국의 문헌들을 좀 찾아봤을 때 뭐 한 3기, 4기 정도에서 실제 재탈구율은 한 12% 또는 그 이상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꽤나 높죠. 근데 실제 한국에 있는 슬개골 수많은 전문 병원들에서는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저는 보통 한 3% 이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숙련도가 높고 수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더 낮은 재탈구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수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개골 탈구는 1기부터 4기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기는 자연적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위해서 슬개골을 탈구시켜보면 빠져요. 손을 떼면 금세 들어갑니다. 이게 1기예요. 1기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기부터는 이제 통증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한 번씩 탈구가 발생합니다. 그냥 걷다가도 한 번씩 뚝 하고 빠지는 거죠. 한 번씩 깡총깡총 이제 뛴다고 표현을 하죠. 한쪽 다리를 들거나 좀 불편하게 걷는, 수의학 외과 서적에 보면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파행이 한 2, 3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 또는 한 달에 한 3번 이상 쩔뚝거리는 것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증 평가를 대칭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2기에서의 어떤 탈구가 사람에서의 어떤 탈골 되는 것과 유사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2기에서도 통증이 심하다면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3기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이 슬개골이 그냥 빠져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촉진해 보면 그냥 빠져 있어요. 만졌는데. 그럼 일단 시작은 3기입니다. 신체 검사로 넣어주면 들어가요. 손을 떼면 또 빠져요. 3기부터는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큰 근육과 각종 인대 점점 돌아가겠죠. 왜냐면 이게 빠져 있으니까요. 4기는 3기와 유사한데요. 제가 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미 변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뒤에서 봤을 때 오다리처럼 다리가 벌어져서 걷거나 힘을 못 받아 주저앉기도 하고요. 이런 뼈에 실제로 손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관절염도 심해지고 팔차구가 이렇게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3, 4기에서는 2기보다 덜 쩔뚝거리기도 합니다.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쩔뚝거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통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뼈가 깎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 큰 질환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함께 있다면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수술해야 된다면 통증과 관계없이 최대한 빠르게 수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슬개골 탈구가 만약에 있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자주 병원을 가서 확인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병원 가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실제로 슬개골 탈구 진단은 의사 선생님의 손에서 끝납니다. 신체 검사만 해보면 돼요. 엑스레이는 초기 한두 번 정도만 찍어보면 됩니다. 병원 가서 다리 한번 만져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진행됐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몇 기인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슬개골 탈구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